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가지고 고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냥 이분은 한 아이의 그냥 어머니로서 남아있으면 좋겠다.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악한 감정도 없고 오히려 또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적절치가 않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얘기 연장선에 있는 건데 참으로 제가 이분이 과연 정치 이쪽으로 들어오신다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방송인 김 씨가 고 씨에 대해 가지고 조금 연관이 됐던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좀 보시게 되니까 억수로 친하지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고 씨를 지지하기보다는 미래당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미래당이 이번에 조금 연설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고 씨랑 억수로 친하다. 그래서 미래당 지지한 거 좀 비밀로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오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제 저 기사를 보시고 방송인 김 씨가 정신을 조금 차렸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 기사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오 씨를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쪽으로 조금 정신을 차렸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은요. 방송인 김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통당을 지지하는 것도 괜찮고, 더불당 쪽을 지지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까지는 지금 이제 뭐 정상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기성 정치권 모두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까지는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흔히 정치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자식 잃은 부모들 가슴에 칼을 꼽는 정당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더불당 정도가 보수 정당 역할을 하고 무슨 뭐 정의당, 녹색당 등등등이 이 더불당과 경쟁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방송인 김 씨가 고 씨와 억수로 친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 방송인 김 씨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좀 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통당을 지지하는 건 개인의 자유라면서요. 마치 이제 미통당의 어떤 그 역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바로 다음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수의 역할을 더불당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당의 그 위성 정당들이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미통당은 무슨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미통당은 없어져야 된다. 마치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이랑 억수로 친하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또 했습니까? 이번에 이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지금 얘기를 보세요. 고 씨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고 씨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저 얘기는 앞으로 대대손손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정말 양심을 팔아먹어난 정치인의 모습으로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혈세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금을 준다라는 것은 빚을 내가지고 우리가 또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후대나 후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짐을 지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지원금이죠.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줘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원내대표의 지금 저 얘기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되면은 국민 100%게 다 주겠다. 저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거를 표장사한다라는 거 말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애당초 만들어졌던 배경, 국민 70%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하위 70%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정치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세상 천지의 하위 70%가 어디 있습니까? 중위가 있는 것이고 중산층이 있는 것인데 하위 70%라는 개념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도 못하고 뭐라고요? 100% 모두에게 다 주겠다라고요? 이 사람이 되면은 100%다 주겠다라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양심이 없고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저런 지금 소리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그냥 쏟아내겠습니까? 우리가 저거를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저거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시가 되면은 광진 구민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문통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기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문통의 아바타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즉 이 원내대표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되면은 기뻐할 사람이 누구다? 문통이다. 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나만의 정치를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분통이 터져야 되는 것인데 저 얘기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이미 뭐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겠어요. 문통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지금 거부감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이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통조차도 지금 팔아먹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분명히 문통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전 국민 다 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선긋기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지노선을 갖다가 얼마로 정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위 70%에게 준다. 마지노선은 하위 70%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문통 쪽에서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이 하위 70%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마구잡이로 그냥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되면은 문통이 제일 뭐 기뻐할 것이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지금 앉아있고. 그리고 또 문통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또 뭐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까? 국민 100%게 다 주겠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문통도 팔아먹기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민 혈세조차도 팔아먹기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적절한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박형주 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모 하사금인가 라고 이제 표현했죠. 그러면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매표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 위원장은 김한규 씨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논란이 됐던 얘기는 이겁니다. 2번을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장 못 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카톡 강령이 올라와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자, 제보가 돼가지고 공개가 된 지금 카톡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령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뭐 한규 캠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주황색으로 밑줄을 쳐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못 하게끔 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독려하라라고 하는 이제 강령이 이제 뭐 나왔던 거죠. 김한규 씨 측에서는 저 얘기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캠프 단톡방에서 저런 얘기가 이제 오가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공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끼리만 하는 정치다. 이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가장 공포스럽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설령 부모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막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지금 지금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저런 식의 행동 강령이 어떤 식으로 또 변질이 됐었는지 우리가 다 잘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고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이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꺼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문통조차도 팔아먹고 나아가서 국민의 혈세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그대로 그냥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김씨 같은 사람도, 방송인 김씨도 물론 말로 같은 경우는 뭐 미통당을 지지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실제 그 내막을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보수 역할을 더불당이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견제하는 역할을 위성정당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과연 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 우리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변 사람들을 다 우리가 본다면은 도대체가 고 씨가 정치인으로서 적절한가 제가 심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글쎄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수요일 날
어떤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